안정형 호혈성 심질환 치료 전략과 양리학입니다. 안정형 호혈성 심질환은 심장으로 공급하는 주요한 혈관인 관상동맥 질환의 죽상동맥 경화를 주요한 병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장이 요구하는 산소 요구량에 비해서 이 산소가 공급이 부족해지면 심장에서 발생하는 허혈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환자들이 특정한 운동, 스트레스 같은 이런 상황에서 예측이 가능한 흉통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만성 관상 동맥 질환은 무증상에서 시작해서 안정형 혁심증, 그리고 진행하여서 불안정 혁심증, 경우에 따라서는 급성 심근경색증까지 이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심근경색은 또 심전도의 모양에 따라서 스테미, 또 엔스테미로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심장과 관련된 다양한 이 질환, 심부전, 부정맥과 같은 질환이라든지 심인성 사망과도 크게 관련이 되어 있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주요한 위험 요인으로서는 고혈압, 이상 지질혈증, 당뇨병, 흡연, 비만, 운동 부족, 가족력과 같은 이런 위험 요인이 같이 있습니다. 심장이 허혈 상태가 되는 것은 심장이 요구하는 산소 요구량이 높을 때 문제가 됩니다. 심박수가 높거나 심근 수축력이 높거나 심근 긴장도가 높을 때 산소 요구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또 관상동맥에서 협착에 의해서 혈류가 줄어들게 되면 이 심장이 요구하는 산소 요구량 그리고 공급되는 산소 요구량의 불일치가 발생하게 됩니다. 약물 치료를 통해서 이 균형을 회복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심근의 산소 요구량을 결정하는 요인을 약물 치료로서 조절을 하게 되는데 심박수, 심근 수축력, 그리고 심근 긴장도, 혈압 이것이 됩니다. 또 관상동맥으로 공급되는 이 혈류가 문제가 되는데 죽상지질 침착과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혈관 수축이 이러한 요인이 됩니다. 약물 치료에 있어서 산소의 공급량을 늘리고 그리고 심장의 산소 요구량을 줄이는 이러한 지점에서 약물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 안정형 혁심증에 있어서 예방과 치료의 타겟이 되겠습니다. 안정형 혁심증에 있어서 예측 가능한 흉통이 중요한 진단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이 환자의 병력 청취를 통해서 정확한 진단을 하게 되고 안정형 혁심증과 불안정 혁심증을 구분하게 되는 그리고 심근경색을 배제하게 되는 중요한 원칙이 되겠습니다. 안정형 혁심증의 흉통은 압박감, 조이는 느낌, 쥐어짜는 느낌, 좌측의 관사통 등 다양하게 표현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운동이나 스트레스, 추위, 특정 상황에서 유발되는 특징이 있고 그리고 휴식이나 니트로글리세린 처치를 의해서 완화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속 시간은 보통 30분 이내로 짧습니다. 반면 불안정 혁심증은 심근경색 전 단계로서 휴식이나 니트로글리세린 등의 약물로 사라지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심근경색 유발 가능하기 때문에 빠른 처치가 필요합니다. 후기 임상평가 항목으로서 나이, 성별을 포함해서 흉통의 양상, 악화 요인, 그리고 환자의 기저질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심전도를 초기 평가의 기본 검사로 할 수 있지만 안정형심증에서는 보통 정상이고 심근 표지자 또한 보통 정상으로 나타납니다. 치료의 목표로 환자가 호소하는 흉통의 빈도와 강도를 감소시키고 심근경색으로의 질환의 진행을 막는 데 있습니다. 관장염심증에서 환자 위험 요인이 되는 이런 생활 습관을 개선을 모두 해야 되고 약물 치료에 있어서는 이 환자의 흉통, 이런 증상 조절과 예후를 개선할 수 있는 약물로서 약물 치료를 하게 됩니다. 약물 치료가 실패했을 경우에는 진행 정도에 따라서 재관료 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치료의 기본 원칙으로서 환자의 생활 습관 개선과 약물 치료, 예방과 치료에 있어서 모두 다음과 같은 10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항혈소판 치료, 흉통의 조절, 그리고 베타 차단제와 혈압 조절, 그리고 지질 조절, 그리고 금연, 식습관 개선, 혈당 조절, 교육과 운동 등이 있습니다. 어,
협심증 환자에 있어서 고혈압은 주요한 위험 요인이기 때문에 고혈압 치료는 목표혈압 130에 80으로 조절하도록 목표혈압을 가지고 치료를 하게 됩니다. 심장협심증에서 심근경색으로 진행되지 않고 사망률을 낮추기 위한 약물 치료 지침입니다. 환자가 금기가 아닌 경우에는 항혈소판 제제인 아스피린을 투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장의 산소 요구량을 낮추기 위해서 우리가 1차 치료로 베타블로커를 권장합니다. 당뇨병과 좌심실 부전이 있는 관상동맥 질환 환자는 AC 억제제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관상동맥 질환이 있는 모든 환자, 그리고 LDL 콜레스테롤을 환자의 기저치로부터 50%를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해서 우리가 고강도 스타틴 약물 치료를 권장합니다. 흉통에 대한 이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설화정 혹은 스프레이 니트로글리세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베타 차단제가 금기인 경우 그리고 치료가 실패한 경우에는 칼슘 통로 차단제나 장기간 지속형 질산염 제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스피린이 금기인 환자 같은 경우에 클로피도그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베타 차단제를 권장하지만 이게 안 되는 환자 같은 경우에는 베타 차단제를 대신해서 장기 지속형 난디하이드로피리딘계 칼슘 촉료 차단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강도 스타틴을 하고도 안 되는 경우에 추가적으로 에제티밉이나 PCSK9 억제제 주사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흉통의 증상 조절을 위해서 급성일 때는 속혈성 니트로글리세린, 제제는 설화정이나 이제 스프레이를 사용하게 되고 장기 증상 예방을 위해서 1차적으로 심장의 산소 요구량을 낮추는 베타 차단제 혹은 칼슘 통로 차단제 혹은 병력요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진행되는 질환의 예후 개선을 위해서는 항혈소판 제제를 금기가 아닌 한 사용을 하고 스타틴 제제를 통해서 이 장기적인 위험 요인을 제거하게 됩니다. ACE 억제제나 ARB는 동반 질환이 있는 경우에 고려를 하게 됩니다. 관상동맥이 좁아져서 생기는 이러한 보통의 협심증이 아닌 혈관 수축형으로 협심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 베타 차단제가 이 증상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베타 차단제를 사용하지 않고 칼슘 통로 차단제와 질산염 제제가 1차 선택이 됩니다. 관상동맥의 죽상반이 파열되면 혈소판을 활성화시키고 이것이 혈전을 형성해서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혈소판 제제는 이 예후 개선을 위한 기본 치료가 되겠습니다. 스피린은 혈소판 안에 있는 콕스1이라는 이 효소를 영구적으로 억제를 해서 트롬복산 A2를 감소시킵니다. 이를 통해서 혈소판 자체가 응집되는 것을 막습니다. 100ml까지의 저용량의 아스피린을 통해서 안정혈심증에서 심혈관 사건으로 30% 이상 진행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이 약제는 1차 예방, 그리고 2차 예방, 즉 심혈관 사건이 있었던 사람과 아직 발생하지 않은 사람 모두에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전간 출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타 약제와 병행하는 이러한 환자들 같은 경우는 PPI를 병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아스피린을 사용할 수 없는 환자에 한해서 이 P2Y12 억제제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약제는 PDA 매개를 통해서 역시 혈소판이 응집되는 것을 차단하는 약제입니다. 클로피도그렐 같은 약제는 전구체로서 몸에서 대사가 한번 일어나야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대사 효소가 한국인에 있어서 변이가 높기 때문에 타 약제, 즉 오메프라졸 같은 이런 약제와 병행을 하는 경우에 이 약제가 효과를 나타내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베타 차단제는 안정협심증에서 심장에서의 산소 요구량을 낮춰주는 효과로서 1차 치료제로 사용됩니다. 증상 발생과 예후 개선에 모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용되고 심근경색에 이미 병력이 있었던 환자도 1차 선택제가 됩니다. 베타 차단제는 심박수를 낮추고 심근 수축력을 감소시킴으로써 심장이 요구하는 산소 소모량을 감소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심장 선택성이 있는 베타1 차단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아테놀롤, 비소프롤롤, 메타프롤롤 등이 있습니다. 섬액과 저혈압이 발생할 수 있고 이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에게서는 저혈당 은폐 작용이 있습니다. 베타 수용체에 작용하기 때문에 천식 환자 같은 경우에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베타 차단제는 협심증 중에서 변형 협심증 같은 경우에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용 제한이 필요합니다. 신부전 중에서도 급성 신부전 같은 경우에 사용 제한이 있고 갑자기 중단했을 경우에 고혈압 혹은 반동성 허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감량을 단계적으로 진행을 하여야 합니다. 질산염제제는 다양한 제형이 있는데 급성 흉통뿐만 아니라 예방 목적으로 장기 치료에도 사용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심근에 있어서 산소 요구량도 감소시키고 혈관 확장시켜서 산소 공급량도 증가시키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질산염 제제들은 우리 신체 내에 NO를 공급을 합니다. 이것은 사이클린 GMP 증가를 통해서 혈관의 평활근을 이완을 시키고 이것은 산소 공급을 증가시키고 심근의 산소 요구량을 감소시키는 효과도 동시에 있습니다. 흡수성 질산염 제제는 급성 흉통 때 즉각적으로 사용을 하고 설화정 또는 스프레이 등이 사용이 됩니다. 효과 발현이 상당히 빠르고 5분 간격으로 최대 3번까지 사용을 할 수 있고 이 흉통이 15분 이상 지속할 때는 응급 상황으로 응급실에 방문하여야 합니다. 지속형 질산염 제제 역시 흉통의 예방 목적으로 장기 치료 대상으로 병용요법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니트로글리세린 설화정 같은 경우 갈색 용기에 보관해서 차광을 하여야 하고 유효기간을 잘 지켜주셔야 됩니다. 혈관 확장 작용을 통해서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약을 앉아서 복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합니다. 지속형 질산염 같은 경우에 장기적으로 노출됐을 경우에 약물 내성이 문제가 됩니다. 원칙적으로 12시간 이내 휴학기를 가질 수 있도록 복약을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제제들이 두통, 홍조, 저혈압 등의 혈관 확장과 관련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PDE5 억제제 같은 경우에 혈관 확장으로 인한 저혈압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약물 상호작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칼슘 통로 차단제 역시 이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베타 차단제를 1차 선택으로 하고 사용할 수 없을 때 혹은 병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혈관 수축형 협심증 같은 경우에는 2차 선택이 되겠습니다. A타입 칼슘 통로 차단을 통해서 심근과 혈관의 평활근을 확장시킵니다. 이를 통해서 심근 수축력을 감소시키고 그리고 혈관 확장으로 혈류를 증가시키는 작용이 있습니다. 칼슘 통로 차단제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디하이드로피리딘계는 혈관을 강하게 확장하기 때문에 반사적으로 빈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면 베라파밀 딜티아이젠 같은 non-디하이드로피리딘계는 심근 수축력 작용이 보다 우세하여서 점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 칼슘 통로 차단제에는 혈관 수축형 협심증에서는 1차 선택이 되고 고혈압이 있는 환자에게도 이제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강한 혈관 확장 작용을 통해서 부종, 홍조, 두통이 문제가 됩니다. non-디하이드로피리딘계 같은 경우 섬액의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베타 차단제와 같이 사용했을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신부전 환자 같은 경우도 사용 제한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AC 억제제와 ARB 역시 예후 개선 목적으로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증상 완화보다는 질병이 진행되는 것을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에서 우리가 사용해 볼 수 있는 옵션이 됩니다. AC 억제제는 안지오텐신 1을 안지오텐신 2로 전환하는 것을 막는 이러한 약제로서 우리가 항고혈압제로 흔히 쓰이고 심근의 재형성 그리고 혈관 내피 기능 개선 등의 효과가 보고되어 있습니다. ARB는 안지오텐신2 수용체를 직접 차단하는 약제로서 AC 억제제가 가지고 있는 이 마른 기침의 부작용이 없는 이런 약제입니다. 이러한 AC 억제제 또는 ARB 같은 이런 약제들은 다른 동반 질환이 있는 환자들에게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심실 기능이 저하된 환자, 당뇨병, 만성콩팥병 질환, 그리고 고혈압이 있는 환자, 그리고 심근경색 병력이 있었던 환자, 고위험군, 안정형 허혈성 심질환 환자들에게 적응증이 됩니다.
이러한 약제들이 신장에서 수출 세동맥을 확장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사용 초기에는 일시적으로 신장 기능이 좀 떨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알도스테론을 맞기 때문에 고칼륨 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양측 신동맥 협착 환자에게는 사용 금기가 되겠습니다. 사용 초기에 신기능과 전해질을 모니터링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1차 약물 외에도 임상에서 다양한 2차 항협심증 약물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약제들이 1차 약물과 함께 병용되거나 혹은 대체요법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약제들의 주요한 초점은 심근의 산소 요구량과 공급량을 균형을 맞추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안정협심증의 약물 치료를 통해서 환자의 그 흉통이라는 증상이 완화되었는지, 그리고 이 질환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약물 부작용 등을 통해서 환자의 삶의 질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환자의 위험 요인들이 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초기에는 1, 2개월 간격으로 평가하고 이후에 모니터링 간격을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약물 사용에 따른 흉통을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환자 교육으로서 질환 교육 그리고 약물 교육이 필요합니다.